안녕하세요. AI 소프트웨어학과 박사과정 최현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 토픽으로 이제 A2A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 스페시피케이션, 이 명세 부분을 자세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세 부분을 섹션 1부터 7까지 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약간 심화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핵심 개념들만 봤듯이 오늘도 섹션 7까지만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이전에 다뤘던 4가지 주요 주제들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이 A2A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What is A2A에서는 A2A가 서로 다른 AI 에이전트 간의 통신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 표준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 이 키 컨셉에서는 에이전트 카드, 태스크, 메시지, 파트, 아티팩트 등 이런 핵심 요소들을 다루었고요. A2A와 MCP에서는 A2A 프로토콜이 에이전트 간 협업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MCP에서는 에이전트가 도구나 API 같은 외부 리소스와 상호작용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트가 보이죠? 같이 쓰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전트 검색, 에이전트 디스커버리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에이전트 카드라는 메타데이터 문서를 찾아서 다른 에이전트의 위치와 기능을 알 수 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자명함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명세 부분을 넘어오면 이제 섹션 1은 소개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간단한 요약들이 있는 거죠. A2A 프로토콜 이 소개 섹션에서는 프로토콜의 목적과 주요 목표를 설명합니다. A2A는 독립적이고 내부 구조가 불투명한 AI 에이전트 시스템들 간의 통신과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오픈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개발된 AI 에이전트들이라면 기존에는 직접 호환이 어려웠겠지만 A2A를 통해 공통 언어와 상호작용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협업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A2A의 주요 목표로는 다양한 에이전트들의 능력, 즉 뭐 핵심 기능이겠죠. 핵심 기능들을 살펴보고 서로 발견하고 또 상호작용 방식을 조율을 합니다. 텍스트 파일, 데이터 이런 상호작용 방식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공동 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또 보안, 비동기 지원, 다양한 데이터 형식 지원 등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한 설계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요약하면 A2A는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시스템에서 공통 언어와 작업 관리를 제공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목표와 가이드 이 원칙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핵심 개념들 요약이 이 섹션 2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와 개념을 간략히 정의한 건데요. 몇 가지만 짚어보면 A2A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대신해서 원격 A2A 서버, 즉 에이전트로 요청을 보내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에이전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A2A 서버 또는 리모트 에이전트라고도 하는데 HTTPS 엔드포인트를 통해 A2A 프로토콜을 구현한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 에이전트 카드. A2A 서버가 공개하는 제이슨 형식의 메타데이터 문서로 에이전트의 정체성, 기능, 서비스 엔드포인트, 인증 방식 등을 기술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문서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발견하고 상호작용 방식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메시지. 클라이언트와 에이전트 간의 단일 커뮤니케이션 단위입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역할, 유저 또는 에이전트와 그리고 하나 이상의 파트, 콘텐츠 단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파트를 보게 되면 메시지 결과물 또는 아티팩트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콘텐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텍스트를 담는 텍스트 파트, 파일을 담는 파일 파트, 구조화된 데이터를 받는 데이터 파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작업인데요. A2A 프로토콜에서 관리되는 상태를 가지는 작업 단위입니다. 각 작업은 고유 아이디를 갖고 제출, 서브미티드, 진행 중 워킹, 완료, 컴플리티드 등 정의된 상태 전이를 겪게 됩니다. 작업은 여러 차례의 메시지 교환을 포함할 수 있으며 완료되면 이제 결과물, 이 아티팩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스트리밍. SSE 방식을 이용하며 작업의 상태 변화나 아티팩트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서버가 지속적인 이벤트 스트림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정보를 보냅니다. 푸시 알림, 푸시 노티피케이션스는 장시간 작업이나 연결이 잠시 끊기는 경우를 위해 서버가 지정한 웹훅 URL로 비동기 HTTP 포스트를 보내 작업 업데이트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음 컨텍스트 ID, 관련 있는 여러 작업을 묶어주는 논리적 그룹 ID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장, 익스텐션은 A2A 기본 스펙 외에 추가 기능을 지원할 때 사용하는 메커니즘으로 에이전트는 확장 가능 기능의 URI와 설명을 에이전트 카드에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A2A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원격 에이전트로 구성되며 메시지, 태스크, 파트, 아티팩트 등으로 대화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각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A2A 동작 원리를 파악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또 아까 처음으로 토픽에서 복습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섹션 3부터 7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3번은 섹션 3는 전송 및 형식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A2A 통신이 어떤 방식과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는지 설명할 겁니다. A2A는 웹 표준을 사용하며 모든 통신은 HTTP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에이전트 간 요청과 응답은 HTTP 프로토콜로 전송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2A는 세 가지 핵심 전송 프로토콜을 정의합니다. 에이전트는 이 중 최소 하나를 구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JSON RPC 2.0 전송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JSON RPC 2.0 규격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요청과 응답 모두 JSON 형식이고 HTTP 헤더의 콘텐츠 타입은 애플리케이션 JSON입니다. 애플리케이션 JSON.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카테고리, 액션 형태, 메시지 샌드, 타겟 캣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gRPC 전송입니다. 구글의 gRPC와 프로토콜 버퍼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A2A에서 규정한 프로토 파일에 따라 메시지를 정의하게 되며 프로토 그리고 HTTP2 TLS 포함한 HTTP2로 전송을 합니다. gRPC 서비스는 A2A 서비스로 정의되며 JSON RPC 프로토콜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HTTP JSON REST 전송입니다. 전통적인 REST 스타일 통신 방식입니다. 적절한 HTTP 동사 get, post 와 URL 패턴 v1 메시지 send task id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을 사용해서 JSON 객체를 전송을 합니다. 응답 역시 JSON이며 HTTP 상태 코드 200, 400, 404 등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 의미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전송 방식을 지원하든 기능상 동일한 동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JSON RPC로 메시지 샌드를 구현한 에이전트는 REST나 gRPC로도 같은 메시지 샌드 동작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이제 기능 동등성 requirement of functional equivalence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도 이제 스트리밍을 위한 규약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JSON RPC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메시지 스트림과 같은 스트리밍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HTTP 응답으로 SSE 스트림이 열립니다. 이때 HTTP 상태는 205K이며 콘텐츠 타입은 텍스트 이벤트 스트림입니다. SSE 각 이벤트의 데이터 필드에는 JSON RPC 2.0의 응답 객체가 들어 있습니다. REST 방식으로 스트리밍을 지원할 때도 SSE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SE 그리고 gRPC만 다르게 프로토콜 버퍼 식으로 스트리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SON RPC 2.0이랑 REST 방식의 스트리밍만 같은 SSE 방식으로 스트리밍을 지원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부분은 그냥 간단히 살펴봤는데 저희가 토픽스에서도 간단히 봤었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 토픽에서 스트리밍 부분을 파악하시고 이 명세 부분에서도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A2A 통신은 모두 HTTPS를 쓰며 JSON RPC 2.0, gRPC, REST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작업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위해 SSE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섹션 3은 이 정도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JSON RPC, gRPC, REST 각각 매핑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동일한 동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인증 및 권한 부여입니다. 보안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좀
보안 부분은 좀 심화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몇 부분만 짧게 확인을 해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2A 통신에서 어떻게 인증과 권한 부여를 처리하는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A2A는 일반적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이제 웹 보안 관행을 따르게 되는데, 프로토콜 자체에는 인증 정보를 담지 않고 뭐 HTTP 헤더나 TLS 등의 표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를 해보자면, A2A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TTPS, TLS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에이전트 인증 방식은 에이전트 카드에 명시된 세큐리티 스킴과 세큐리티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카드가 매우 중요한 거죠. 클라이언트는 토큰이나 키를 HTTP 헤더로 전달하여 인증하고, 서버는 이를 검증한 후 권한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 부분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토픽스랑 같이. 자, 그 다음은 에이전트 검색, 에이전트 카드.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확인했던 부분이죠. 보안에서도 사용되는 아주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에이전트 카드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이전트 카드는 A2A 서버, 즉 원격 에이전트가 자신의 정보를 메타데이터 형태로 공개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 카드를 찾아봄으로써 에이전트의 기능, 위치, 인증 요건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이슨 객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주요 필드들을 한번 같이 봐보면, 이 프로토콜 버전은 이 에이전트가 지원하는 A2A 프로토콜 버전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0.3.0 버전이 있죠. 그리고 네임과 디스크립션은 에이전트의 인간 친화적인 이름과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 예를 들어서 뭐 이름, 뭐 요리 도우미 에이전트, 뭐 레시피와 요리 팁을 제공하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사용자가 봤을 때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적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RL은 에이전트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주소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URL로 A2A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Preferred Transport입니다. 기본 URL에 사용할 전송 프로토콜, JSON RPC, gRPC, HTTP JSON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JSON RPC를 선택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가능하면 이 방식으로 통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Additional Interface, 추가 인터페이스라는 뜻이죠. 에서는 다른 전송 프로토콜이나 다른 URL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배열로 나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JSON RPC용과 REST용 엔드포인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은 URL 트랜스포트 쌍으로 서로 다른 조합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아이콘 URL은 에이전트의 아이콘 로고 이미지 URL 옵션입니다. 프로바이더는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조직 정보를 담은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버전은 에이전트의 소프트웨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자의
제공자 정의 형식을 따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1.0.0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큐멘테이션 URL은 에이전트 문서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두는 부분이고, 이것도 옵션입니다. 그리고 capability 중요하죠. 에이전트가 지원하는 선택적 기능들을 선언하는 객체입니다. 뭐 주요 항목으로 우리 스트리밍이나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 푸시 알림 지원 여부, 뭐 실시간 스트리밍 여부, 스테이트 트랜지션 히스토리, 상태 변경 이력 제공, 뭐 익스텐션 확장 리스트 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리밍 트루라고 되어 있으면 스트리밍 방식이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false로 되어 있겠죠. 뭐 이런 식의 capabilities가 있습니다. 그리고 security scheme은 에이전트가 지원하는 인증 방식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오픈AI 3.0의 security scheme 오브젝트 형식을 따르게 되고, 다른 API 키나 OAuth2 같은 스킴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security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적용할 인증 요구 사항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디포트 인풋 모드, 기본 입출력 MME 타입 목록입니다. 에이전트가 기본으로 처리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포트 아웃풋 모드스는 이제 결과를 처리하는 형식이겠죠. 그리고 스킬스,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기능들을 목록으로 나열한 겁니다. 각 스킬은 에이전트 스킬 객체로 스킬 이름, 명령, 설명, 입출, 입력, 출력 모드, 관련 행동 등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시피 추천, 계산, 뭐 이런 들의 기능들이 적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서포트 authenticated extended code가 true이면 인증 후 상세한 에이전트 카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본값은 false이므로 필요하면 true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 시그니처는 에이전트 카드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JSON 웹 시그니처 JWS라고 줄이는데, 이 서명 목록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명을 검증하여 카드를 변조 없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이 에이전트 카드는 JSON 메타데이터로 에이전트의 특징과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에이전트 카드를 통해 에이전트를 찾고 어떤 기능을 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A2A 서버와 안전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탬플 에이전트 카드가 있으니까 위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당 부분에 적절한 내용들을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섹션 6 프로토콜 데이터 오브젝트, 프로토콜 데이터 객체 부분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A2A 메시지 교환에 사용되는 주요 데이터 구조를 정의할 겁니다. 각 객체의 역할과 주요 필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태스크 작업 객체, 클라이언트가 에이전트로 보낸 메시지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상태를 가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필드는 다음과 같은데, ID는 작업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서버가 새 작업 생성 시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콘텍스트 ID는 전에 같이 설명드렸었죠. 관련 작업을 목록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프로젝트를 구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서버가 이걸 생성하게 되고, 스테이터스는 현재 작업 상태를
담는 태스크 스테이터스 객체입니다. 이 객체 안에는 스테이트, 상태의 열거과 메시지, 상태 정보 메시지, 타임스탬프, 상태 변경 시각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히스토리는 작업 수행 동안 오간 메시지의 리스트, 객체 배열입니다. 각 메시지는 전에 배웠던 메시지 형식을 따르게 되고, 이력 보정 기능을 켜면 클라이언트가 보낸 질문과 에이전트의 응답이 순서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아티팩트도 설명드렸었죠. 에이전트가 상성한 결과물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된 문서나 이미지 등이 이것에 포함되겠죠. 메타데이터는 확장을 위한 임의 필드, 키, 값, 쌍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요 사용자 정의 정보나 후처리 데이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카인드는 이제 이 객체 타입을 나타내는 문자열로 항상 태스크입니다. 구분자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태스크 스테이터스. 이 태스크.스테이터스 필드에 들어가는 객체로 작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스테이터스 오브젝트의 주요 필드는 스테이트, 작업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까 열거형 테스트 스테이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브미티드, 워킹, 컴플리티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메시지는 상태에 대한 추가 설명 메시지를 포함하는 메시지 객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이전트가 남긴 설명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타임스탬프는 이 상태가 기록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상태 예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 제가 방금 정의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서브미티드, 에이전트가 제출되어 대기 중, 워킹, 에이전트가 작업을 수행 중, 인풋 리ኳ어드, 사용자의 추가 입력이 필요, 컴플리티드, 작업 완료, 캔슬드, 작업 취소됨, 작업 실패, 리젝티드, 작업 에이전트에게 거부됨, us required, 작업 진행을 위한 인증이 필요하다, unknown 상태 불명, 이런 식으로 주요 상태 예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 요청이 접수되면 서브미티드, 에이전트가 작업을 완료하면 컴플리티드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메시지 오브젝트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에이전트 간의 단일 커뮤니케이션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요 필드를 살펴보면 롤은 메시지 발신자 구분 필드로 유저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경우 또는 에이전트가 보낸 경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파트는 이제 메시지 본문 콘텐츠를 받는 파트 배열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는 여러의 파트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함께 파일을 동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텍스트 파츠, 파일 파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데이터는 그리고 익스텐션은 확장용 이미 정의 정보나 참조 스킴, URI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메시지 아이디는 메시지의 고유 아이디, 송신자가 부여하고 응답과 매칭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태스크 아이디는 이 메시지가 속한 작업 아이디입니다. 새 작업을 시작할 때 첫 메시지는 태스크 아이디가 없지만 이후 메시지에는 해당 작업 아이디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아이디, 메시지에 적용된 컨텍스트 아이디입니다. 관련된 대화나 작업을 묶을 때 사용하게 되므로 이런 컨텍스트 아이디도 부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파트는 이제 메시지나 아티팩트 내의 하나의 콘텐츠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나타내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파트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텍스트 파트, 단순 텍스트를 담는 부분입니다. 필드에 텍스트, 스트링이 있으면 카인드가 항상 텍스트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파일 파트는 파일 기반의 콘텐츠를 담게 됩니다. 파일 필드에는 파일 with bytes, 내용 또는 파일 with URI, 파일이 있는 URL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트, 구조화된 JSON 데이터를 담게 됩니다. 데이터 필드에 객체 형태의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파트는 선택적으로 메타데이터 필드를 가질 수 있어 파트별 메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파트에 파일 설명을 넣거나 데이터 파트에 스키마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첨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파일, 텍스트 파일, 데이터 파트, 오브젝트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파일 베이스, 파일 with bytes, 파일 with URI, 파일 파츠 내부에서 사용되는 공통 타입들입니다. 파일 베이스는 파일 공통 속성, 이름, 타입 등을 정의하게 되고, 파일 with bytes는 파일 내용의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문자열 형태를 포함하게 됩니다. 근데 URI 필드는 없어야 되고, 파일 with URI도 파일 내용에 위치한 외부 URL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URI를 제공하고 바이트 필드는 없애야 됩니다. 다음 아티팩트입니다. 아티팩트. 작업 처리 중 이제 에이전트가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된 문서, 이미지, 데이터셋 등이 아티팩트로 표현됩니다. 주요 필드로는 이제 아티팩트 ID, 아티팩트의 고유 ID입니다. 같은 작업 내 식별자로 사용되게 되는 거겠죠. 다음 이름,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설정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디스크립션도 그 설명, 사람이 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설명이고, 파츠는 아티팩트를 구성하는 파츠 배열입니다. 생성된 PDF 파일이나 텍스트 결과 등을 각 파트에 담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메타데이터 그리고 익스텐션은 확장용 이미 정의 정보나 확장 URI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완료되면 completed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아티팩트 리스트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결과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push notification config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작업 업데이트를 보낼 웹폭 주소 등을 알려주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ID는 구성의 고유 ID, 클라이언트가 여러 알림을 구성 혹은 구분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URL은 필수 콜백 URL입니다. 서버는 이 주소로 작업 상태 변화를 호스트 요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토큰 옵션인데 푸시 알림 검증에 사용할 고유 토큰입니다. 서버가 알림을 보낼 때 이 토큰을 함께 보내면 클라이언트가 받은 요청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Authentication은 이것도 옵션인데 서버가 URL로 요청할 때 사용할 인증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ush notification, authentication info 형태로 지원하는 인증 스킨과 자격 증명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태스크 푸시 노티피케이션 컴피그인데요. 작업별 푸시 알림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태스크, 푸시 노티피케이션, 셋 이런 메소드 등의 API에 사용되는 객체입니다. 태스크 아이디는 알림을 설정할 아이디이고, 푸시 노티피케이션 컴피그는
위 push notification config의 객체입니다. 자, 이제 JSON RPC 기본 객체인데요. A2A 표준은 JSON RPC 2.0 요청 응답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RPC 호출은 JSON RPC 반드시 이제 2.0 JSON RPC 2.0으로 교정을 해서 JSON RPC 2.0 규격을 따른다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2.0 반드시. 그리고 메소드는 실행할 A2A 메소드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 샌드, 태스크 겟 이런 식이죠. 그리고 파람스는 이제 선택적으로 포함되는 매개 변수 객체인데요. 메소드 실행에 필요한 값들을 담으며 보통 오브젝트 형태로 전달을 합니다. 아이디는 요청과 응답을 매칭하기 위한 식별자로 문자열이나 정수만 허용되며 응답이 필요한 경우 누를 피하고 반드시 값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를 생략하면 이는 노티피케이션으로 간주되어 응답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JSON RPC 응답 구조입니다. A2A 서버의 응답이겠죠. 여기서도 JSON RPC는 반드시 2.0으로 설정을 해야 하고 ID는 요청에 포함된 ID와 동일해야 합니다. 위의 ID랑. 만약 요청의 ID가 자체가 이제 잘못됐을 경우 파싱 오류나 잘못된 요청 등에는 нул로 표시되게 됩니다. 리저트는 이제 요청이 성공했을 때 반드시 포함되는 값입니다. 호출한 메서드 결과가 들어가며 이 경우 에러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이제 에러입니다. 요청이 실패했을 때 반드시 포함되는 값입니다. 이 경우 리절트는 절대 존재하지 않으며 값은 JSON RPC 에러 객체 형식입니다. 아래 JSON RPC 에러 객체 형식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저트랑 에러는 상호 배타적이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러일 때는 이런 식의 구조를 담아서 나오게 되고 이제 7장 프로토콜 RPC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실제로 A2A 클라이언트가 호출될 수 있는 RPC 메소드들과 그 파라미터 응답 형식을 설명하게 됩니다. 모든 RPC 호출은 클라이언트가 에이전트 카드 .url로 HTTP 포스트를 보내는 형태입니다. 바디에는 앞서 언급한 JSON RPC 구조의 요청 객체를 담으며 응답도 JSON RPC 응답으로 받거나 스트리밍 방식이면 SS 이벤트로 받게 됩니다. 주요 메소드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샌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에이전트로 보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작업을 이어갈 때 사용합니다. 주로 동기 방식 대화용이며 서버는 처리 후 해당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은 이 메시지 샌드 파람스 객체를 보내게 됩니다. 이 객체를 보낼 때 이 객체를 보낼 메시지와 선택적 구성이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 선택적 구성과 메시지 그리고 리절트는 반환 타입은 메시지나 태스크입니다. 즉 에이전트가 보낸 단일 메시지가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긴 작업 중이면은 작업의 현재 상태가 태스크 객체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메시지 스트림입니다.
입니다. 메시지 스트림은 이제 메시지 샌드와 비슷하게 메시지를 보내지만 동시에 SSE 스트리밍으로 구독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 진행 상황, 상태 업데이트, 아티팩트 생성 등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버는 이제 텍스트 이벤트 스트림으로 연결을 유지하며 여러 JSON RPC 응답을 이벤트 형태로 보내게 됩니다. 요청은 이제 메시지 샌드와 동일한 이제 메시지 샌드 파람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응답은 이제 SSE 스트림이고 각 이벤트 데이터 필드 안에 데이터 스트리밍 메시지 리스폰스 JSON이 있습니다. 이 응답은 이제 메시지나 태스크 또는 이제 태스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이벤트나 태스크 아티팩트 업데이트 이벤트와 같은 업데이트 이벤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상태가 변화가 있으면 태스크 스테이터스 업데이트 이벤트가 작업 상태 변화, 그리고 새로운 아티팩트 조각이 생성이 되면 태스크 아티팩트 업데이트 이벤트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태스크 get, 여기 각각 객체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스크 get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특정 작업의 현재 상태를 조회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 샌드로 작업을 시작한 뒤 일정 시간 뒤에 작업 상태를 확인하거나 스트리밍을 끝까지 받았다면 최종 결과를 가져올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는 이제 작업 아이디만 담긴 태스크 아이디 파람스만 보내게 되고, 이 태스크 아이디 파람스만 보내게 되고, 응답은 서버 취소 요청을 시도하고 작업의 최종 상태 태스크 객체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미 완료되었거나 실패 상태인 경우 그대로 그 상태를 반환하거나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태스크 아이디 파람스 오브젝트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캔슬은 진행 중인 작업 취소 요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작업 수행을 더 이상 원치 않을 때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태스크 푸시 노티피케이션 컴피그, 특정 작업에 대한 푸시 알림 설정을 등록 갱신하는 것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이 작업에 대해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 URL로 알려주세요 라고 서버에 알려주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객체는 태스크 아이디, 푸시 노티피케이션 컴피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요청할 때 이 객체를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응답도 같은 태스크 푸시 노티피케이션 컴피그가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get list, delete 이런 푸시 노티피케이션 컴피그 메서드들이 있는데, 푸시 알림을 설정, 조회, 나열, 삭제하는 메서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 메서드들을 사용해서 알림 설정을 가져오거나 작업에 등록된 모든 알림 설정 리스트를 보거나 특정 설정을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에이전트 카드의 capabilities, 푸시 노티피케이션의 true를 설정하면 됩니다. 태스크 리서브스크라이브는 이미 스트리밍 중이던 작업에 대해 끊긴 SSE 스트림을 재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장애로 스트림이 끊겼을 때 클라이언트가 이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서버는 남은 이 업데이트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서버가 중간에 놓친 이벤트를 보완해줄지는 구현체마다 다릅니다.
요청은 작업 ID, 태스크 ID 파람스로 보내고 응답은 다시 SSE 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get authenticated extended card. 에이전트가 지원할 경우 인증 후 더 상세한 에이전트 카드, 아까 설명드렸었죠? 를 가져오는 메서드입니다. 뭐 예를 들어 기본 에이전트 카드에는 기본 공개 정보만 담겨 있다면 인증을 하게 되면 뭐 내부 기능이나 추가 스킬 정보 같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청할 때는 인증된 상태에서 이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되는데 인증은 에이전트 카드에 선언된 방식대로 헤더에 토큰 등을 달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응답은 이제 에이전트 카드 객체가 반환이 되고 일반 에이전트 카드랑 같은 구조지만 좀 더 추가적인 상세 필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이제 HTTP 200 함께 JSON RPC 형식으로 결과를 받게 되고 권한이 없거나 실패하면 401 등 이런 에러들이 뜨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A2A RPC 메서드를 통해 실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메시지 샌드는 메시지 전송, 메시지 스트림은 실시간 구독, 테스트 겟은 테스트 겟, 컨솔, 푸시 노티피케이션 컴피그 등은 작업 관리, 에이전트, get authenticated extended card는 인증 후 에이전트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메서드는 파라미터 반환 구조를 이해하면 에이전트와 통신하는 방법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밖에 외에도 이제 에러 핸들링, 뭐 커먼 워커 플로우, example 뭐 이런 식으로 더 심화된 내용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내용들을 핵심적인 부분들만 내용들을 간단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시게 될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토픽스와 연계해서 내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